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2048선까지 올랐고요. 코스닥은 700선까지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은 2% 가까운 상승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반면에 원달러 환율은 7거래일 만에 다시 상승했습니다. 장중 한때에는 1189원 선까지 오르기도 했는데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 차익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2040선 깨고요. 38선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어제 외국인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점적으로 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 3거래 연속 순매도세 나타내고 있는데 어제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2% 넘게 하락하면서 4만 1,000원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제는 4만 2,000원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4만 1,000원대를 바닥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4만 1,000원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여지고 SK하이닉스는 1% 넘게 어제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2% 추가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 6만 4,000원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차 3위권에서 어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1%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조금씩 조정 들어오고요. 2% 가깝게 하락하면서 13만 4천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 셀트리온 저가 매수세가 크게 유입되면서 7% 가까운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단숨에 17만 원 선에서 18만 원 선까지 올라오기도 했는데 오늘 18만 6천원 선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 6위권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어제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1% 가깝게 추가 상승하고요. 32만 8,5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어제 2% 넘는 상승세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 1% 넘게 빠집니다. 47,300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8위부터 10위까지는 현재 순위 변동에 대한 예상은 없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현재 LG화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함께 보시면요. LG생활건강 오늘 3% 넘는 상승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130만 원 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 KB금융도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네이버는 1% 넘게 상승합니다. 삼성물산 오늘 6% 넘는 급등세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10만 원 선 오늘 터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다시 한번 700선 깹니다. 0.43% 하락하면서 699포인트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어제 코스닥 종목들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어제 2% 가깝게 상승을 했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5% 넘는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 56,900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CJ ENM 어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었죠. 오늘 0.43%의 상승세 나오고요. 18만 4,8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라젠이 어제 다시 한번 4% 가까운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신라젠도 마찬가지로 어제 재고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기관과 외국인들 동시에 매수했습니다. 오늘 57,700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헬릭스미스 어제 3% 넘게 상승했는데 오늘 8% 넘는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만 원 선 턱걸이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포스코케미컬 어제 2% 가깝게 하락했는데 오늘 보합권 53,900원대 바라봅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 6위부터 10위까지 된 스튜디오 대륙원 제외하고는 모두 큰 폭의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HLB 어제 1% 넘게 상승했는데 오늘 0.83% 이상 빠지고요. 7만 2천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펄어비스가 7위권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거래 연속 외국인들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어제 4% 넘게 상승했습니다. 펄어비스는 어제 검은 사막 자체 서비스를 이틀 앞두고 게임의 대내외적으로 달라지는 점을 공개했습니다. 기대감 나왔는데요. 오늘 199,400원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가 이제 8위권까지 빠졌습니다. 어제 1% 가깝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만 여전히 44만 원 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74,1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어제 셀트리온 삼형제 대부분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었죠. 어제 셀트리온 제약도 외인들이 저가 매수에 나서기도 했는데 어제 4%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51,200원대 바라봅니다. 네,
네, 시초가 공략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어제 이제 코롱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시장에서 중심을 좀 잃었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 제약바이오 섹터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물론 어제는 시장 상승에 따라서 상승한 종목이 많이 있긴 했는데요. 전체적인 제약바이오에 대한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럴 때 좋은 종목을 저가에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바이오 종목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파맵신이라는 종목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항체 신약, 항암제 타니비루맵이라는 그런 항암제를 3분기 내 글로벌 임상 2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2018년 1월 FDA로부터 희귀 질환 치료제로 지정이 되면서 임상 2상만 완료가 되면 조건부 제품이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기 때문에 이번 글로벌 임상 2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타니비루맵 같은 경우 이미 지난 2017년 9월 호주에서 임상 2A상을 성공적으로 완료를 했고요. 안정성과 효능을 입증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2018년 1월달 글로벌 제약사 머크와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이 머크는 작년 12월부터 호주에서 면역 항암제와 전이성 심증 음성 유방암 적응증으로 병용 임상 1비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완료가 될 것인데요. 이 부분이 결과가 성공적이면 머크로부터 기술 수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의 하락, 올해 3월 19일 날 93,700원까지 올랐던 주가 현재 64,800원 어제 종가였는데요. 오늘도 이제 시장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침에 좀 빠져서 시작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매수가 한 63,000원 정도 보시고 목표가는 1차로 8만 원, 손절라인 57,000원을 말씀을 드리지만 이 목표가는 올해 최고가 93,700원 대비해서도 많이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목표가 그 상황을 봐서 추가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파맵신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 그리고 스탁미디어 그룹 한정민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최낙철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이 평균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데요. 5월 27일에 주셨던 세 가지 종목은 모두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한운시스템은 4.41%, 바이오니아는 3.37%, 제노레이는 3.7%의 수익률을 가져가고요. 5월 22일에 주셨던 라온시큐어는 2.56%, 5월 20일에 주셨던 테크윙은 3.56%의 수익률을 가져갑니다. 네, 한정민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5월 28일에 주셨던 한국알콜 4.66%의 수익률을 가져가고요. 5월 23일에 주셨던 인코는 어제는 7% 넘게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수익률이 40%가 넘었습니다. 이 5월 22일에 주셨던 아이텍은 2.49%, 그리고 같은 날 주셨던 경인 양행은 3.23%의 수익률을 가져가고요. IH크는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최낙철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는 한운시스템 4.41%, 4위는 오스템 임플란트 4.46%, 3위는 휴비츠 7.43%, 2위에는 EDGC 10.96%, 1위에는 윈스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이 17.79% 넘겼습니다. 네, 한정민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삼본전자 올라와 있고요. 4위에는 아이텍 2.49%, 3위에는 경인양행 3.23%, 2위에는 한국알콜 4.66%, 1위에는 인콘 올라와 있는데요. 수익률이 40%가 넘었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에는 신인섭 소장의 에코마케팅 올라와 있습니다. 5월 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이 16%가 넘었고요. 7위에는 최낙철 팀장의 윈스 17.79%, 6위에는 신인섭 소장의 백산 올라와 있습니다. 4월 2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한 달 만에 20% 가까운 수익률 내고 있고요. 하체기위원회 다산 네트웍스는 37% 넘는 수익률 가져갑니다. 그리고 4위에는 한정민 팀장의 인콘 올라와 있는데요. 40% 넘는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에는 홍기범 연구원의 제로투세븐 올라와 있고요. 45%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2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SD 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약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47%가 넘었고요. 1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솔리드 올라와 있습니다. 4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이 한 달 만에 수익률이 62%가 넘었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철 팀장님께서 EDGC를 추천해 주셨는데 4월 29일에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이 11%에 가깝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사는 유전차의 분석 전문 기업입니다. 5월 초에는 BGI 그룹의 왕 회장의 방문과 락앤락 창업주 경영 참여 지분 확대로 인하여 매수 주가가 8,340원까지 상승을 하였고 조정 기간을 거쳤습니다. 어제 7%의 상승은 무릎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의 허가 취소로 계기로 바이오 의약품 유전학적 계통 검사 의무화로 인하여 반사이익 기대감에 주가 상승은 하였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보게 되면은 이 6,400원대에 계속 지지선을 지지해주면서 8,000 초반원대에는 계속 저항 구간을 거치고 있지만 지금 차트가 정배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상승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민 팀장님께서 5월 23일에 인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현재 40% 넘는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조금 급락세가 나왔더라고요.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적으로는 이제 처음에 이제 액면 병합 이후에 크게 슈팅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조정, 그리고 다시 한 번 상승 나와준 다음에 조정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일단적으로 이 지금 인콘에 대한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이버사의 나스닥 관련돼서 이제 상장이 되었을 때 추가적인 기대감을 좀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재료적인 특성수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5,0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은 충분히 존재하지만 그 와중에 이제 올라가는 와중에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식 같은 경우에는 등락을 어느 정도 나와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차익 실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하단 구간상에서 이제 매물이 이제 그 매물 구간에 자리 잡고 있는 이제 개인 투자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이전에 좀 이게 높은 고점 상에서 들어가시던 개인 투자들이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오랜 기다림 속에서 이제 매도 시점을 잡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하지만 상승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충분하다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양지수 하락세 예상되고 있거든요. 오늘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어제 저녁에 이제 미국장이 정강 후 야구로 끝났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지수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늘도 개파락으로 시작할 것 같지만 아무래도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고 수급 현황을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저점 매수로 시작하여 조금씩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월 29일 수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상승세로 마감이 됐었죠. 코스피는 2048선까지 올라왔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인과 기관들이 매수에 나서주면서 700포인트 다시 회복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좀 빠진 상황인데요. 뉴욕 증시는 무역전쟁 장기화 우려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다우지수는 1% 가깝게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과 EU 충돌에 대한 우려 속에서 유럽의 주류 증시도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글로벌 증시는 전체적으로 하락하면서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또 오늘 아침에 중요한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한국과 중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했습니다. 어찌됐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에 어떻게 영향 줄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세입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2% 가깝게 빠지면서 41,00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SK하이닉스도 0.6% 빠집니다. 현대차 1% 넘게 빠지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1% 넘게 그리고 셀트리온도 1% 가깝게 빠지면서 18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그래도 1위부터 5위까지 보다는 낮습니다. LG화학 0.6% 상승세, 현대모비스도 1% 가깝게 상승하면서 흘러갑니다. 다만 시즌 지주가 1% 넘게 빠지고요. 포스코도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양지수 하락 출발합니다. 코스피 약보합권 2046포인트에서 출발하고요. 코스닥은 0.5% 하락하면서 698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하락폭이 큽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제 5% 넘게 상승했는데 오늘 1% 넘게 하락하면서 56,100원대에서 거래되고요. CJ E&M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신라젠 0.5% 하락세 나오고요. 헬릭스미스가 4% 가깝게 하락하면서 이제 21만 원 선도 위태해 보입니다. HLB가 5위권까지 올라왔네요. 6위권에서 5위권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오늘 1% 넘게 빠지고요. 71,700원대에서 거래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가 0.45% 상승하면서 443,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펄어비스 1% 넘게 빠집니다. 197,1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늘 0.81% 하락하면서 73,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휴젤이 이제 9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0.76% 상승하면서 40만 원 선 눈앞에 두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0.78% 하락하면서 57,700원대에서 거래됩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낙철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3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나이스 평가 정보입니다. 동사는 기업 정보 제공 및 컨설팅, 개인 신용 정보, 자산관리 부분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입니다. 개인 신용정보 사업 및 기업 정보 사업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개인 신용정보 사업에서 기존 사업 영역 지배력 강화 및 신규 시장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채권 회수, 대행 등 자산관리 사업과 개인 신용정보 및 솔루션 관련 매출이 전체 사업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국내 업체 중 유일하게 개인 신용정보와 기업 신용정보를 사업 모두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총 3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국내 1위 12사업자로 신용정보 데이터량과 인프라에서 경쟁사 대비 우수한 측면입니다. 동사는 국내 1위 12사업자로서 독보적인 시장 경쟁력과 안정적인 실적이 돋보입니다. 개인 및 기업 정보의 데이터량과 전문 인력, IT, 인프라 등 경쟁사들을 압도하고 이는 실적으로도 증명했습니다. 개인 신용관리, 사기 방지 등 개인 신용평가 서비스 추가와 빅데이터, 자산관리 사업 영역 확대를 통한 최근 7년간 15%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 마이데이터 사업 육성과 금융규제 혁신의 수혜 기대 측면입니다. 정부의 마이데이터 사업 육성과 금융규제 혁신 추진으로 동사의 실적과 주가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지난 5월 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혁신 통합 추진회의에서 핀테크, 빅데이터 등 신사업 분야의 규제 개혁을 종합 방안 마련과 추진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데이터법 3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익명화된 고객 정보를 활용한 신규 금융 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뱅크, 크라우드 펀딩, 인슈테크, 마이데이터 플랫폼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수혜 업종입니다. 세 번째는 금융 규제 완화 및 금융 서비스 확대 시 개인 신용 데이터 가치 증가 전망입니다. 금융 규제 완화의 금융 서비스 확대는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 신용 데이터, 자산 데이터의 가치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 증가와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도입으로 고객 신용 정보의 수요 증가와 활용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동사가 확보하고 있는 신용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법 개정 시 빅데이터를 개인 신용정보에 접목시켜 이를 기반으로 한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출이 기대되는 측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2,9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액트로입니다. 동사는 모바일용 액추얼 및 모바일용 액추에이터 조립 자동화 설비 등 전문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주력 제품은 스마트폰 후면 카메라 핵심 부품으로 채택되고 있으며 고사양용 카메라 모듈이 탑재되는 고사양 스마트폰에 채용됩니다. 국내 전략 거래선의 1차 벤더로서 고사양 카메라 모듈용 핵심 부품인 OIS, IRIS, AF 액추얼 등 공급하고 있으며 동사의 공급 제품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에 채용되고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이유는 총 3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멀티 카메라 탑재율 증가 수혜 측면입니다. 트리플 카메라 등 카메라 탑재율 증가로 액추에이터 공급량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판매량의 둔화 전망으로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사진 화질과 고성능 카메라를 차별화 포인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탑재 카메라 수 증가는 기존 AF, OIS 액추에이터의 공급량 증가와 연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IRIS 액추에이터 탑재 시 DSLR 조리개와 동일한 기능 구현 통해 기존 카메라 모듈 대비 높은 수준의 촬영이 가능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중화권을 비롯한 보급형 IRIS 액추에이터가 채택될 경우 큰 폭의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측면입니다. 두 번째는 공정 내재화를 통한 수익성 확보 측면입니다. 공정 내재화를 통한 수익성 극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사는 자체 제작 가능한 자동화기기 및 검사 장비를 통해 자사의 모든 부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높은 생산 수율 확보와 시가 단출 및 마진율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다양한 제품 성능 검사 수요에 따라 자체 제작한 생산 및 검사 장비의 외부 판매 매출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제품 수요 확대가 기회가 되는 측면입니다. 5배 광학준, 스프링타임, OIS 등 신규 개발한 제품의 수요 확대가 기대됩니다. 5배 광학준 카메라의 경우 기존 제품의 한계였던 3배줌 대비 5배 확대가 가능합니다. 스프링 타입의 OIS 액추에이터는 생산 공정 중 세척 공정을 추가해 기존의 와이어, 볼 타입 제품 대비 월등한 생산 수율 확보가 가능합니다. 향후 중 카메라 등 신제품의 본격적인 개함이 중저가형 스마트폰에 적용될 시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측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1,500원, 손절가는 15,7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한송네온텍입니다. 동사는 1996년 설립되어 2018년 동부 제3호 스펙과 합병으로 인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디스플레이 장비 전문 업체입니다. 주요 산업은 OLED 마스크드 및 OLED 방막 봉지 장비와 OLED 모듈 장비 제조이며 신규 장비로는 월드 마스크 인장기 및 플렉시블 라미네이터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 국내의 다양한 탑티어 디스플레이 고객사를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매출 신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이유는 총 3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중화권 OLED 투자 본격화 측면입니다. 중화권의 OLED 투자 증가에 따라 수주 증가세가 기대됩니다. 막대한 정부 지원금 바탕으로 BOE, COST, 티안마 등 상해업체뿐만 아니라 로열, 에도, 쿤데크 등 이익권 패널 업체들의 관련 투자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따라 반도체 굵기를 위한 정부 보조금이 디스플레이 굵기로 선화된 영향입니다. 특히 중화권 기업 중 OLED 투자에 가장 적극적인 BOE로부터 수요 개선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내사로는 유일하게 2019년 2월에 BOE로부터 최우수 벤더로 선정된 점은 주목할 점입니다. 고객사의 6세대 페달 15K 투자당 150억에서 200원으로 규모의 발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LG 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전환 가속화 측면입니다. LG 디스플레이의 대면적 OLED 증설 시 대면적향 마스크 인장기 납품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면적 OLED 투자가 가시화될 경우 수주전에서 경쟁사 대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HMR 생산 장비 개발 완료 및 납품 개시 측면입니다. 국내 가정 간편식 생산 장비의 개발 및 납품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내 1인에서 2인의 가구의 HMR 시장은 2017년 생산액 기준 2조 6천억 원으로 기록하였고 2018년에는 3조 원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 식품회사들은 HMR 투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2019년 3월에 국내 식품 대기업 한국과 초도 납품을 진행하였고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성공적으로 안차 C 디스플레이 장비 사업의 실적 변동성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900원, 손절가는 1,3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나이스 평가정보 액트로 그리고 한송 네오텍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한정민 팀장님의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진양화학입니다. 이 기업은 PVC를 전문적으로 가공 및 제조, 영위 기업으로 이 환경 친화적인 TPU와 TPO 소재를 개발하여 이 자동차 등의 인조 피혁에 대한 사업성까지 지니고 있는 기업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자면 작년 10월경 상승 흐름으로 진행되어지면서 올해 1월경 고점으로 경신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후 4,500원 부근까지 조정을 받고 일부 박스권 흐름 보여주다가 최근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자면 이 장기간의 박스권 흐름들이 이제 이어져 오다가 추세 전환 시 크게 상승한 부분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승 이후 거래량이 일부 개선되어진 점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박스권 형태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었었는데, 이평선들의 골든 크로스와 다수의 이평선들이 이 밀집 형태를 좀 보여주면서 이 지지 구간을 형성해주는 모습들도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200일선과 300일선이 현재 주가 하단 부근에서 올라와주고 있는 만큼 이 기술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작년 기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들이 다소 아쉬운 측면들이 좀 있었는데, 올해 2월경부터 외국인의 매수세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고, 그리고 이전부터 꾸준하게 이어진 이 기관의 매수세와 최근 발생되어지고 있는 연기금의 매수세까지 이러한 부분들을 보았을 때 이 외부적인 요건에서 이 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기적으로 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이 단기간의 박스권 흐름에서 점차 등락폭이 커져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평선들의 밀집 및 이 우상향 중인 200일선과 300일선이 보여지는 만큼 올해 1월경 이 상승했던 모습들을 다시금 나와줄 수 있다 보여지고, 이 장기적으로 별 3개를 지정한 이유는 이 기업 자체적으로서의 큰 이슈는 현재 부각되어지지 않은 데다 이 테마성으로서의 모습들이 현재 존재하기 때문에 별 1개를 덜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수가는 현재가고 목표가는 6,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200원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젠벡스입니다. 이 기업은 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필터 등의 제조, 판매 사업과 면역 항암 치료제 등의 연구 개발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추가적으로 좀 보자면 이 기업의 총 계열 회사는 19개이고 그중 카이젠벡스의 경우에는 췌장암 항암 백신을 개발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흐름들을 좀 보자면 17년도 조정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11월 기점으로 이 상승 흐름으로 보여지면서 18년도 4월경 고점을 경신하는 이렇게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조정 흐름 좀 보여주면서 다소 약한 약한 모습을 좀 나타내주기로 하였었는데, 올해 2월경 15,000원대 돌파 시도 후 3월경 이 돌파 흐름을 나와주면서 이 추세가 전환된 종목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을 주목할 만한 이유는 이 최근 전립선 비대증 치료와 관련된 특허를 취득하였는데, 이 러시아에서 전립선 비대증 치료 및 예방용 조성물에 대한 관련 특허를 취득한 부분은 이미 이전부터 이 치료와 관련된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18년도 5월경 세계적인 의학 저널인 네이처 리뷰 비뇨의학에서 GV1001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소개되기도 하였는데, 그 당시 글로벌 3상 임상 시험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좀 보여준 점이 있고, 이 GV1001 같은 경우에는 이 전립선 비대증뿐만이 아니라 이 국내에서도 췌장암 치료제로 조건부 허가를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이 전립선 암 치료용 조성물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하기도 한 만큼 이 추가적인 기대감 또한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항염증 활성 펩티드 및 이 세포 투과성 펩티드 등과 관련된 특허를 대만, 중국, 일본 등에서 취득한 점이 있는데, 일본에서 이와 관련된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하기도 하였고, 미국 FDA부터 GV1001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에 대한
임상 시험에 대한 승인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GV1001은 앞으로도 상당한 고부가 가치 기술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항암 치료적인 부분에서는 주 치료제보다는 보조 치료제의 영역적인 면에서 더 주목을 받는 부분들이 있고, 이 보조 치료제인 GV1001은 항암적인 부분 등 다수의 분야에서 효능을 입증하면서 추가 질병에 대한 임상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어지는 만큼 앞으로 이 기업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장기적으로 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올해 초 기점으로 상승 추세로서의 전환이 보여지고 있고, 특허권 취득 및 활발한 임상 진행 등의 요소로 인하여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고, 기관과 금융투자, 투신, 그리고 연기금 등의 꾸준한 관심을 좀 받고 있는 만큼 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전체적인 시점으로 보았을 때 15년도 이후 이전 주가를 회복하지 못한 모습들과 상당 부분에 자리 잡은 장시간 기다린 투자자들의 매물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만큼 매물 소화적인 흐름들이 좀 다소 이어질 수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장기적으로는 별 4개를 지정하였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 목표가는 2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200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JW 생명과학입니다. 이 기업은 의약품으로 분류되어지는 수액제 전문 영위기업으로 이 수액제 전문 분야에서 세계 5위에 자리 잡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병원에서 이 수액을 맞아보신 분들이라면 이 기업의 수액 또한 한 번쯤은 맞아보셨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자면 16년도 12월경 최저점을 경신한 이후 상승세로 전환이 되어졌는데, 꾸준한 상승을 토대로 작년 4월경 최고점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주면서 흐름 이어가주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기업을 이렇게 보실 만한 이유는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의료적인 측면에서 이 병원을 다수 이용하고 있고, 이 고령화 사회로 이어지면서 이 병원에 입원하는 일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병원에서 오래 있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수액은 거의 필수적으로 맡고 있는데요. 그만큼 수액제의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 기업의 매출 또한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 영업이익은 93.2% 정도의 상승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16년도 매출액은 1,323억 원, 17년도 매출액은 1,436억 원, 18년도 매출액은 1,552억 원인 점을 보았을 때 꾸준한 매출 신장이 이루어지는 만큼 이 기업의 꾸준한 성장성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주목하실 부분은 이 기업에서 생산하는 3세대 종합 영양수액제 피노멜주, 국내 제품명은 위너프인데요. 이 피노멜주가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유럽에서 품목 허가를 획득한 점이 있습니다. 이 3세대 영양수액제는 환자의 회복을 촉진하는 지질 성분인 오메가3와 오메가6를 비롯한 포도당, 아미노산 등을 배합한 3체인버 종합 영양수액제로서 글로벌 판권을 가진 다국적 제약사 박스터가 이번 품목 허가를 획득했으며, 오는 2분기부터 이 기업의 제품이 유럽 시장에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는 아시아의 제약사 중 종합 영양 수액제 분야에서는 최초로서 이 기업 제품의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기적, 장기적 매력도를 4개로 지정한 이유는 작년 4월 이후 매물 소화적인 흐름들이 좀 보여진 후에 반등 기점에 대한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투신, 연기금 등의 지속적인 매수세와 더불어 이번 2분기에 진행될 유럽 진출로 인하여 매출 또한 크게 신장이 될 것으로, 그러니까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기대감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매력도가 높을 수 있겠으나,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는 상승 시에 이 주가 흐름들을 봤을 때는 꾸준하게 올라가기도 하였지만은 이게 윗꼬리를 남긴 부분들이 좀 다소 좀 보여졌던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 매물들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하였을 때 일부 상승 동력이 제한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별 5개에서 1개씩만 제외해서 별 4개를 지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 목표가는 3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2,800원입니다. 네, 진양화학, 젠백스 그리고 JW 생명과학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신세계건설입니다. 어제 정부가 복합 테마파크 조성에 최대 10조 원 규모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 신세계건설이 따는 화성 테마파크가 그 대상으로 현재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제 경제부 총리 경제부 총리 홍남기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복합 테마파크 3단계 기업 투자 프로젝트와 공공부문 추가 투자를 비롯한 최대 10조 원 규모의 민간 공공 부분 투자의 조기 착공 지원 등을 담은 투자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신세계건설은 올해 2월 말에 동사가 4조 5천억이 투입되는 화성 국제 테마파크 사업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차트에서도 나오게 되는데 신세계건설 차트를 보게 되면 2월 달에도 꾸준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테마는 결국은 단기적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도 어제 보고로 인한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지만 이 테마는 단기적 테마이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분들은 이번에 매도 타임을 가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지되는 부근에서 다시 이평선 부근에서 한번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온입니다. 중국이 이 무역 분쟁에서 히토류 보복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면서 오늘 상승세에 나옵니다.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유니온이라는 종목을 일단적으로 좀 보시자면 이 백시멘트 및 이 특수 시멘트 등의 이 제품 생산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이제 유니온과 최근 유니온과 계열사인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좀 주목을 받는 부분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주목을 받냐? 이 부분 상에서 봤을 때 이 동사에서 진행 중인 이 페라이트 마그네트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제 히토류와 대체 물질로 이게 주목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이제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보여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즈 일단적으로 봤을 때는 차트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네, 잠시만요. 지금 일단적으로 최근 새에 이제 급등이 나와주면서 이제 단기 과열 쪽으로 해가지고 좀 나와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제 좀 아무래도 급등세가 나와준 만큼 좀 이제 단기적으로 위험도가 좀 다소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유니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갭 상승으로 띄워주면서 이게 올라가주는 부분들이 다소 좀 보여지고 있는데, 큰 시점을 봤을 때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2011년도 4월 기점 이후로 좀 장기간의 박스권이 좀 보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전 주가 상에서 이제 들어가 있던 개인들의 매물 물량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소 이제 위쪽에 상당히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 5,600원대와 5,900원대의 갭이 좀 벌어진 게 있습니다. 최근 기점으로 봤을 때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갭을 어느 정도 떨어진 부분 을 봤을 때는 이제 매물이 다소 비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이 어쩌면 치킨런 싸움이죠. 치킨 게임 싸움에서 이제 중국이 이제 히토류라는 무기를 꺼내든 만큼 이 히토류라는 이슈가 어느 정도 좀 잦아들었을 때 이게 좀 재료가 사라진 만큼 이 주목도가 어느 정도 사라지면서 다시 또 조정 흐름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갭을 띄워준 만큼 조정 흐름 또한 크게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지금 시점은 일단 좀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한 6,000원대 부근 상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 장기적인 시점보다는 이 단기적인 시점으로 좀 더 이렇게 보시면서 이 투자적인 리스크를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장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양 지수 모두 지금 이제 어쩌면은 이 기관들의 어느 정도 그 지수 방어적인 흐름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좀 네. 말을 잊지 못하시네요. 네. 어쩌면 좀 이게 급하게 들어가시는 그런 매수 판단보다는 보수적인 매수 판단으로 가시는 것들이 오히려 지금 장에서는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입니다. 거래 재개와 함께 20%대 급락세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보유하신 분들이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아요. 일단 보유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전략 취해보면 될까요? 예,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이죠. 아무래도 티슈진 같은 경우는 거래 정지가 되었고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어제 거래 정지가 되었지만 오늘 시작하자마자 급락이 나와서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저는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보유해 주셨다면 한동안은 오랫동안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장도 좋지 않고 지금 바이오 관련 이슈 그리고 인보사 스테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하락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손절할 고려해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매도도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사실은. 네. 뭐 어떤 시점에서 좀 매도를 해보면 좋을지, 뭐 가격적인 측면도 궁금하고요. 지금 들어가시게 되면 아무래도 지지되는 구간이 가장 제일 좋습니다. 최근에 뭐 과거 여러 사태들이 있었지만 네이처사의 사태도 보게 되면은 강한 급락세가 나왔지만 결국에는 계속 지지되는 부분과 기관과 메인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 마지막으로 강한 상승세가 한번 보입니다. 그때쯤 매도를 잡는 것도 좋고 아니시면 손절하기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하시면서 평균 단가를 좀 더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케미칼입니다. 오늘 코스피 이전 상장 첫날인데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코스피 시장이 현재 최근 외국인 수급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약세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적으로는 이제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좀 이제 일단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세가 좀 다수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기관의 어느 정도 이제 그 코스피적인 부분상에서는 이제 기관의 좀 지수 방어적인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 사실상 이제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좀 이제 크게 좀 주목을 받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꾸준한 상승으로 이렇게 지속되어지다가 일부 이제 좀 조정 흐름들이 좀 보여지면서 최근 이제 300선 이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준 부분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 그런데다가 이제 수급 현재도 지금 전체적인 이제 양지수 모두 수급들이 많이 꼬여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꼬여진 상태에서 일부 이제 좀 어느 정도 하락의 흐름들이 좀 보여질 수도 있고, 약세의 흐름들이, 그러니까 추가적인 약세의 흐름들이란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의 좀 이렇게 보합과 약보합의 흐름들이 좀 보여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충분한 그 내부적인 그 기술도 어느 정도 좀 함축되어져 있고 시총 또한 탄탄한 데다가 지금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작년 기점으로 이게 주목을 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지금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도 이제 보여줄 수 있다 하시면 되고요. 근데다가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수급 상황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개인 매수세와 이제 외인 매수세가 그리고 금융투자, 보험, 연기금 등이 이렇게 좀 다수 들어와져 있는데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좀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아직까지는 다 빠져나가지 않았고, 그런데다가 이제 연기금과 사모펀드, 금융투자 이런 수급들이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는 만큼 이 기업의 관심도가 아직 꺾이진 않았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좀 그 매물 소화적인 흐름들이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장기간으로 두고 봤을 때는 좀 더 두고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 그리고 스탁미디어 그룹 한정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피플 주식연구소 최동기 전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무님께서 5월 24일에 추천해 주신 이 테크윙이 현재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7% 가깝게 내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관련 비메모리 관련 기업이겠죠. 그래서
사실 보면 이제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인 테스트 핸들러 및 주변 기기를 제조하면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는 반도체 후공정에서 패키징을 마치는 칩들을 검사 장비에 이송해서 정기적인 특정 검사를 실시하면서 양질의 제품과 불량품을 불려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출처 또한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의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2013년에는 디스플레이 광평가 시스템 장비 업체인 ENC 테크놀로지에 인수하면서 디스플레이 장비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이 종목은 아시다시피 최근에 어제는 상승하고 그저께는 하락하고 오늘 다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주가 자체가 이제 60일선에서 계속 등락이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사실 지금 오늘 하락하는 경우는 장 전체가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일단 하락 추세의 범위로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적인 이런 어떤 기업의 어떤 특성보다는 외부적인 변수, 지금 MSCI 중국 편입에 따른 일단은 지금 어제 외국인들이 막판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에 이제 매물을 쏟아붓듯이 지금은 우리 회사, 우리 기업들의 어떤 그 자체의 어떤 문제보다는 외부적인 환율이라든가 이런 외적인 변수 때문에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도 보면은 이제 작년에는 실적이 부진했지만 올해는 견조한 실적이 예상되면서 일단은 상향 패턴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주가 자체가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속 지속적인 상승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2020년에는 최대 실적을 갱신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현 시점에서의 어떤 판단을 한다면은 지금 저는 이제 목표가를 18,000원 해가지고 이제 오르는 봤지만은 전체적으로 장이 약세다 보니까 요새 최근에 종목들이 급등하다가도 상승 오파에서 올라야 되는데 바로 그냥 오르지 않고 급락하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철저히 제가 이 종목은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0,000원 드렸는데 지금 보면 저도 이게 장이 지금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확실히 지키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상승 트렌드일 때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제가 추천할 종목은 이제 하나제약인데요. 사실 보면 요새 제약이나 바이오 종목들이 거의 바닥권에서 일단 횡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우리가 지금까지 제약 바이오가 임상실험 이런 것보다는 이 회사는 독점으로 지금 제품을 생산하는 게 중증 통증에는 마약성 진통제, 그 다음에 우리 수술 및 진정에 쓰이는 마취제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업계 시장 1위 품목이 다수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해 처방의 순위 기준으로 2015년에 37위, 16년에는 36위, 2017년에는 33위. 그래서 꾸준히 시장 점유율 순위가 상승하고 있는데 대기업 수준인 260개의 제네릭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2018년 10월 2일에 상장을 했고 12개월 선행권은 12.3, PBR은 2.8, 부채비율은 22%, 유보율은 2,494%로서 일단은 신규 상장된 기업, 일단은 제약업종에서는 그래도 재무 비율 자체는 굉장히 우량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실적 증가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2018년에 매출액은 1,528억,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를 하였고요. 올해는 약 12.4% 증가한 1,717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명인에서는 작년에 336억,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지만 올해는 380억을 예상함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 13.1% 상승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어떤 투자 포인트는 뭐냐? 독과점 시장의 수혜로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취제와 마약성 진통제에 특화된 제약사인데요. 매출액의 22%가 마취제, 마약성 진통제인데 마약성 진통제는 펜타닐주,
그다음에 흡입마취제는 세보프란, 동일 성분의 시장 점유율 1위 제품이 되겠습니다. 2018년 매출액은 1,52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를 했고요.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13.4%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어떤 우수한 성장률이 지속될 것을 예상하는 것은 성형 수술과 내시경 검사의 증가로 마취제 수요가 늘고 있죠. 또한 암 및 통증 질환의 발병률 상승으로 진통제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사인즉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진입 장벽에 따른 독과점 시장의 수혜를 누리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마약 의약품은 특성상 정부가 관리를 하죠. 그래서 의료마약 한 성분당 국내 제조 5개와 해외 수입 5개만이 허가를 내주고 있고 추가 허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동사의 펜타닐주와 세보프라는 각각 시장 점유율 56%, 49%를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오코도는 2위, 프로포톨은 동국제약에 이어 3위를 기록 중에 있는데 독과점 시장에서 지배력은 높은 승리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이게 아니라 지금 신약 파이프라인의 레미마졸람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독일 파이온사에서 들여온 제품이요. 2월 28일 날 국내 임상 3상이 완료돼서 최종 결과 보고서를 받을 예정인데요. 현재 진정 수면 마취제로는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이 뛰고 있는데 프로포톨은 진정 효과가 탁월하고 마취 종료 후 신속한 회복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호흡 억제 및 신정제에 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미다졸람은 심혈관계에는 거의 영향이 없지만 역전제가 있다는 점이 경쟁력인데 회복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레미마졸람은 기존 두 약물의 장점만을 취하고 단점을 줄인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제품 자체가 시판이 되면은 모든 병원이나 의원에서 이 상품으로 대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데 실제로 의사들 경우에도 이 제품이 임상 실험이 거의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제품 출시가 되면 어떤 대체 효과가 시간이 굉장히 빠를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제품 자체가 시장 점유율이 다시 한번 크게 성장하면서 올해도 두 자릿수 성장률이 가능할 종목이 되겠습니다. 수급 관련해서도 연기금이 지속 매수 중에 있고요. 차트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흥반을 모습을 보이는데 어제 5일 이평, 10일 이평을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금 하락함으로써 약 24,25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종목 24,000원에서의 적극 매수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1,5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멀티피플 주식연구소 최동기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9시 3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1% 넘게 하락합니다. 2022포인트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40선에서 출발했던 코스피는 거의 2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22포인트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과 기관이 매수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큽니다. 1,3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1,99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거세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만나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하락세 이어갑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는 2% 이상 하락하면서 41,50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현대차도 2% 넘는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약 30분 전쯤에 이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현대차 노조가 현대 중노조 농성이 침탈되면은 연대 총파업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오늘 좀 주가에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주도 오늘 2% 넘게 하락하고 셀트리온도 1% 넘게 하락하면서 18만 3천원대 까지 내려왔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도 현대모비스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 이어갑니다. 특히나 신한지주 3% 넘게 하락하면서 최근 상승세를 모두 내어주고 46,5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포스코가 9위권까지 내려오고 SK텔레콤 하락폭 키워가면서 10위권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도 1% 넘게 하락하면서 694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시작이 고점입니다. 699포인트에서 출발했다가 약 5포인트 빠지면서 694포인트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매도하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늘 외국인들 500억 원 넘게 매도합니다. 개인은 536억 원가량 매수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만나보시죠. 네, 오늘 그냥 빠지는 장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2% 넘게 하락하고요. CJ ENM도 하락 전환됐습니다. 신라젠도 2% 가깝게 하락하면서 이제 56,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헬릭스미스가 7% 넘는 급락세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대규모 증자 소식의 약세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HLB도 2% 넘게 하락합니다. 71,000원대에서 거래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도 휴젤 제외하고도 모두 빠집니다. 일단 펄어비스가 2% 넘게 빠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1% 가깝게 하락하면서 73,000원대에서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2% 가깝게 빠집니다. 52,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현재는 1,189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비비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께서 5월 24일에 추천해 주신 웰덱스가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12%에 가깝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웰덱스 하면은 요번 흐름 자체가 이 회사 이제 창사 이래 새로운 실적과 이제 주가의 흐름 이제 새로 쓰여지는 그런 흐름을 현재 보여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여러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이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있으면서 그 역시 흐름 자체도 여제 주가도 새롭게 움직이는 거고요. 이것은 실적에 기반을 두고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도 새로운 주가를 쓰는 그런 거기 때문에 과거에 꽃피지 않은 그런 흐름이 이번 흐름에서의 어떤 꽃을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니까 전 고점이 9,600원대니까 그 정도의 가격은 충분히 갈 거로 예상을 하면서 장기적인 어떤 사이클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올해 이제 괜찮은 종목으로서 남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어지는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좀 시각을 돌려갖고 이제 화장품 업종인데요. 좋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업종이 안 좋지만 오늘 연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장품 업종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의 영향이 많이 있었는데 일반적인 화장품에는 원료를 공급하는 것도 있겠고 아니면은 판매하는 경우 그리고 용기를 제공하는 여러 회사 있는데 오늘 연우는 일단은 용기 제조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기 제조업체도 이 회사는 어떤 글로벌 업체에 어떤 용기를 제공을 하면서 어떤 견조한 외형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화장품의 추세가 이제 럭셔리 화장품의 추세가 이제 많이 이제 좋아지면서 우리가 이제 이 회사가 주로 납품하는 랑콤이라든가 LG 생활건강의 후라든가 설화수 이런 고급 화장품에 대한 납품이 꾸준히 증가되면서 회사의 실적도 덩달아 증가되는 이런 양상이 보여진 거고요. 중국에서의 어떤 공장 가동률 역시 이 회사의 하나 새로운 추가적인 성장 여력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의 새로운 소비 트렌드는 오프라인보다는 이제 온라인 쪽에 계속해서 강하게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95 허우라는 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95년부터 99년생을 일컬어는 말인데 중국의 인구의 한 2억 5천만 명이 이제 그 정도의 나이, 젊은 층의 나이인데 주로 인터넷 쇼핑을 주도로 하는 그런 세대층입니다. 이런 세대층이 온라인 쇼핑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화장품도 역시 거기에 잘 대응하는 업체는 성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제공하는 연우로서는 어떤 글로벌 회사 그리고 고급화에 성공한 이런 회사들의 지속적인 물량 제공으로 인해서 꾸준하게 실적이 증가될 수 있는 이런 흐름이고 지금 현재 흐름 자체도 이제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타고 있기 때문에 장중 저점에서 한번 매수해자라는 그런 판단에서 매수가는 28,700원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7,0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여신 손지우 대표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께서 추천해주신 테린 포작이 목표가로 주신 7,500원 넘어섰습니다. 짧게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린 포작 지난주 추천을 좀 드렸고요. 현재 좀 8,000원까지 또 한번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일단 매각 흥행 이슈 기대감에 5월부터 변동성을 확대해서 추천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고가누리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같은 경우 변동성을 어제 같은 경우 고점 돌파를 좀 나왔고 변동성을 키우고 있으니까 수익 실현하시고 오늘 특히나 지금 지수가 좀 아래로 눌리고 있는 만큼 개별적으로 나오는 종목들이 좀 많거든요. 다른 종목으로 조금 돌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일단 오늘장 코오롱 생명과학의 그 인버사 허가 취소 여파로 일단은 코오롱 티슈증 같은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 코오롱 생명과학 오늘 풀려는 있는데 마이너스 현재 19%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영향으로 지금 일단은 제약바이오 섹터들 생각보다는 어제 좀 반등이 좀 오후장에 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일단은 좀 밀리고 있는 선에서 어제랑 비슷한 선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종목들 전체적으로 이제 업종 전체적으로 좀 번지진 않을지 그 부분 좀 체크하면서 주의 깊게 좀 봐야 되겠고요. 아무래도 인버사 허가 취소 여파로 관절염 치료제를 보유한 종목들이 좀 어제 같은 경우 우후죽순 변동성을 좀 보였는데요. 오늘도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한 번씩 탁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체크하면서 너무 거기에 끌려가진 마시고요. 일단은 주의 깊게 수급 좀 장 전체적으로 종목군 전체적으로 좀 번지진 않는지 그 부분 좀 체크해야 되겠고요. 중국의 대미 히토류 수출 제한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되면서 히토류 무기화에 대한 내용이 계속 연일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토류 관련주도 좀 변동성 키우고 있는 만큼 그 부분도 좀 주의하면서 보셔야 되겠는데 일단은 유니온 티플렉스, 헤이, 상보, 텔레피드, 쌍방울, 노바텍, 네페스, 신소재 등등 외에도 이지라는 종목 등 좀 신규적으로 나오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하면서 보시고요. 일단 시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조정받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이 좀 더 우세한 가운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양매도를 눌러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장 조정은 일단은 크게 밀리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나올 거니까 그 부분들은 체크하면서 오늘 주의 깊게 개별 종목 위주로 매매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장 추천주는 사이토젠입니다. 지난 1월에 삼성종합기술원 바이오연구소장을 역임한 인물을 바이오 연구 총괄 사장으로 임명하면서 임명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삼성이 미래기술 육성 연구과제 중 하나로 난치병 치료 연구를 포함시키면서 상한가가 좀 나왔었습니다. 일단은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신규 상장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이제 좀 거쳤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27일에 이렇게 하락 나오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다라고 보겠습니다. 매물 소화 과정 지금도 계속 지키고 있으니까 지지라인 이탈 없는지만 체크하시면서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 13,000원, 손절가 1,500원 잡고 매매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지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